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테슬라 소식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소중하니까요. 그냥 간략하게 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도 계셔서 일단 간략하게 쓴 후기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이폰 XS 맥스에서 넘어왔는데 다른 분들의 이렇게 리뷰를 보니까 무거운 게 가장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그쵸, 무게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전에 저는 쓰던 폰이 XS 맥스여서 전혀 무게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폰을 바꾼 것 중에서 성능 향상을 제일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추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플 바는 아닙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애플 제품을 쓰는 게 좀 편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 호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또 이야기는 제가 맥미니를 M1 칩을 탑재한 맥미니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제가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 거기 키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맡기러 애플 스토어를 갔는데 참 코비드 때문에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가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근데 애플의 퀄리티 프로그램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3년이 넘은 랩탑도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참 그러니까 비싸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고맙기도 하지만 문제는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부품이 웬만한 데 없답니다. 그래서 메인 팩토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쉬핑하고 고쳐주는데 한 2주 좀 넘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다른 업무용 랩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는 유튜브를 매일 올리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매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녹화용으로 쓰는 랩탑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참에 그냥 애플의 M1 칩을 탑재한 맥미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북 프로는 수리를 보내겠죠. 그리고 간략하게 쓴 후기는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가장 기본형으로 샀는데도 성능이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영상 편집하는데 특히 저는 파이널 컷 프로라고 이제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쓰니까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체감할 정도로 느껴서 역시 이 주어진 플랫폼 안에 쓰면은 정말 환상적인 성능을 이 가격에 맛볼 수 있다니. 제가 M1 칩, 맥미니를 고른 이유는 M1 칩을 탑재한 애플 제품 중 제일 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무려 이제 5조 원 좀 넘겠죠? 5 빌리언 달러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한 게 아니라 from time to time,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주식을 이게 여러 은행들한테 맡겨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 가격의 주식을 파는 형식의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서 좀 저만의, 그러니까 주주로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제가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과는 미국의 유상증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한국하고 비슷하게 당연히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 거는 회사가 그냥 주식을 찍어서 발행한 거죠. 그냥 종이를 그냥 발행을 해서 그걸 돈을 받고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일루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주로서 이게 좀 짜증이 나죠. 왜냐면 제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이 돈을 갖고 자기의 어떤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 올라가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일루션이 일어나니까 짜증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 빌리언 달러, 600 빌리언 달러가 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양을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은 이렇게 증자를 할 때 기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끝나지, 저희가 몇 주 갖고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이렇게 공평하게 참석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개인선에서 혹은 뭐 상장도 되겠죠. IPO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막 발행될 때 개인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과 전에도 여러 번 테슬라가 그런 증자를 단행했지만 제가 주주로서 투표를 하라고 이메일이나 이런 건 받았어도 증자에 참석하라는 건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많진 않기 때문에요. 그런 영향이 벌써부터 이게 작용을 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S&P 500를 추정하는 그냥 인덱스 펀드만도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일루션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주식이 좀 내려갔지만 결국 그런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올려서 장후에도 올라서 여전히 지금 640불 이상을 유지해주는 진짜 이런 일에 있어서도 전혀 영향 없이 한국 같았으면은 이렇게 다일루션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혀 그 일은 오후를 넘기질 못하고 오후에 들어가자마자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나 대부분 기관선에서 왜냐하면 개인에 파는 것보다 기관들이 엄청 사니까요. 그런 기관들끼리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자본주의죠.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그런 선에서 다 끝난다라는 점. 좀 찜찜한 거는 그 전에 증자했던 것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쓰겠다. 이제 공장을 짓는 데 쓰겠다. 뭐 하는데 쓰겠다. 근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어떤 스페시픽 프로젝트에 연관돼서 증자를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장부상 이제 좋아지는 건데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튼 아직은 테슬라는 확장하는 추세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증자로 테슬라는 무려 캐시를 20조 넘게 이제 보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위기에 대처할 수도 있겠네요. 잘 이제 20조 이상 웬만한 지금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들보다도 현찰을 많이 쌓아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크레딧 평가도 지금 well-in excess로 크레딧 퀄리티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의 그런 크레딧 퀄리티는 거의 뭐 정크 수준이었죠.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이제 또 질문해 주신 게 지금 중국에서 생산된 이제 테슬라 LFP 배터리를 이용한 이제 모델 3의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죠. 이제 제일 싼 버전이 지금 유럽에 수출이 됐는데 그 모델들이 이제 슈퍼차저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추울 때 이게 지금 속도가 NCA나 NMC로 만든 테슬라 모델 3 대비해서 똑같이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를 이야기했을 때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속도가 충전 속도가 슈퍼차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주행거리도 약간 이제 배터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논문도 좀 읽어보고 지금 의심받는 게 뭐냐면 배터리 퀄리티도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쵸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뭐 70% 이상 올라서 지금 아마 요번 달에는 거의 2만 대 이상 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인기 때문인지 지금 빨리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 LFP 배터리 팩은 테스트 기간이 지금 통상적으로 2170 NMC 배터리 대비해서 절반으로 지금 줄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이 기사대로라면 이렇게 오래 걸린 줄은 물론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최종 단위 포메이션인데 그 포메이션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는 들었는데 그 팩까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워낙에 지금 차가 많이 팔려서 이 과정을 진짜 줄이려고 뭔가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걸 당한 오너는 이런 문제로 좀 충전을 다 해도 아까 속도 문제라든지 지금 배터리 팩에 풀리 충전됐을 때 사이즈라든지 좀 문제가 지금 나서 2170 NMC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거죠. 그걸 이제 달라고 하는데 스톡이 없겠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차가 엄청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 Y가 나오면 역시 이게 판매량이 엄청 급증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LFP 배터리 아직은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제 유럽으로 갔으니까 샘플이 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대나 이런 문제를 겪는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정말 이게 일부분의 문제인지 정말 LFP 배터리의 문제인지 아직 단언하기 힘드나
테슬라가 지금 뭔가 CATL과 같이 이 배터리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테스트 기간을 굉장히 좀 당기려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원래 하던 것보다 월등히 좀 당기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혹은 요걸 당겨놓고 그냥 차를 팔고 OTA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차를 돌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되고 있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